여기 한 여성이 우물쭈물하며 나체에 수건을 두른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한중년 여성이 그녀를 보며 수건을 치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이 경험한 한독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혹은 저희 제보 메일을 통해 제보해두신 내용을 각색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사연이네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잡지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한독식 사우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친구에게 사우나를 함께 가자는 제안을 듣게 됐습니다. 무슨 사우나냐고 묻자 제 친구는 엄청난 곳이 새로 오픈했다며 자기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저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친구가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속는 셈 치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곳은 휴스턴에 위치한 한독식 사우나 시설이었어요. 외관이 정말 으리으리하더군요. 입장료는 $50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럭셔리한 시설에 저는 너무 놀랐죠. 하지만 제 친구가 이야기해주기를 여긴 진짜 엄청난 것들이 많아. 정말 단언컨대 $50를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스파를 조금 둘러보고 나서 친구의 말이 정말 거듭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심이란 걸 느꼈습니다. 정말 크고 다양한 공간이었어요. 찜질을 할 수 있는 사우나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아이스실이라는 곳은 굉장히 차갑더군요. 고온과 저온의 사우나도 있고 혼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곳도 준비돼 있었어요. 제 친구는 한국에서는 이런 곳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숙박을 사우나에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 거기에 좀도둑들이 득식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곳에서 숙박을 하면 잘 때 누군가가 휴대폰을 훔쳐가지 않겠냐고 친구에게 물었죠. 그 여자친구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한국에서는 1인이 들어가서 자는 공간이 아니라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휴대폰을 정중앙에 놓고 가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침이 마르게 한국을 칭찬하더군요. 저는 순간 얘가 언제 한번 한독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한독바가 다 됐구나 하고 생각했죠. 저는 친구를 따라서 사우나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곤 친구가 추천한 불안증막이라는 곳에 들어갔죠. 세상이 너무 뜨거웠는데 제 친구는 그곳에서 땀을 빼면서 개운하다고 하고 있더군요. 저는 들어간 지 1분 만에 나와서 아이스방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이스방에서 뜨거워진 몸을 식히고 있는데 순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 친구가 있는 불안증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뜨거웠지만 1분 정도 가만히 있으니 땀이 나면서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같았습니다. 친구는 다시 돌아온 저를 보며 웃으며 이곳은 떡갈나무 만들어뒀는데 뜨거운 열기가 떡갈나무의 성분을 공기 중으로 방출해주고 이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칼로리를 소모시켜 살을 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걸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냐며 친구에게 핀잔을 줬죠. 그리고는 친구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난 뒤라서 그런지 그곳에서 뜨거움을 느끼며 땀을 흘리는 게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그곳에서 나란히 앉아 땀이 뚝뚝 흐를 때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방이라는 곳으로 향했죠. 한독에서 공수해온 히말라야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67도 정도 되는 온도가 소금의 성분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찜질방 안에 있으면 소금의 성분이 피부로 스며들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거나 갖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이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찜질을 해서 그렇게 동안인 것 같다며 자신도 여기 회원권을 끊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 회원권을 끊고 꾸준하게 다닌 뒤로 사람들이 계속 자기에게 피부에 뭘 했는지 물어본다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최근에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무슨 비결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제 친구의 설명을 듣자 저는 친구가 추천하는 한독식 찜질방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걸 경험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금방에서 열심히 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예약 시간이 다 됐으니 지금 가야 한다며 저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탈의실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샤워를 할 때 부모님이 실수로 화장실 문을 열기만 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대뜸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옷을 벗으라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여자 제 친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거라면서 딱 한 번만 자신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친구를 따라왔으니 친구가 예약까지 해뒀다는 뭔지 모를 것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탈의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친구와 탈의실 안쪽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침대가 준비돼 있었죠. 제 친구는 민망할까봐 저만 예약해뒀다며 서비스 잘 받고 끝나면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쭈뼛쭈뼛하면서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감은 채로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잠깐 시간이 흘렀을까요? 탱크탑과 짧은 반바지를 입은 중년의 여성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수건을 치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민망했지만 저를 위해 예약해둔 친구를 생각하면서 수건을 벗고 나체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손에 끼고 있는 무언가에 비누를 살짝 묻히더니 저의 온몸을 닦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분이 손으로 제 몸을 닦아내면 몸에서 각질이 나오더군요. 처음에는 민망했는데 여성분이 제 몸을 닦기 시작하자 민망함은 사라지고 따가움과 아픔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있으니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각질들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중년 여성분이 중간중간 제 몸에 물을 뿌릴 때마다 제 몸에서 떨어진 각질들이 씻겨나가는 걸 보니 쾌감도 느껴지더군요. 머리도 감겨주시고 목과 어깨도 주물주물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제 친구의 말대로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쾌감이었어요. 너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제 온몸에 뭔가를 발라주셨는데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전통 재료로 만든 마사지 크림 같더군요. 그렇게 시원한 마사지를 끝내고 나서 제 몸을 만져봤습니다. 세상에 놀랄 만큼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친구와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향해서 세상에 이거 대체 뭐냐며 내 몸이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졌다고 친구에게 만져보라고 제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웃으면서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꼭 저같이 반응했다면서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다고 웃더군요. 이걸 한국에서는 세신이라고 한다며 자신은 처음 세신을 받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세신사 아주머니가 손에 차고 있던 걸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떼수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신의 일정 때문에 스파에 오지 못할 때는 꼭 집에서 아주머니가 해준 것처럼 자신의 몸에 있는 각질을 벗겨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배가 고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저에게 이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이 전부 웬만한 외부에 있는 한 식당 보다 맛있다면서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주문해 주더군요. 김치찌개는 너무 매웠지만 불고기가 달달해서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대체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됐냐고 물었죠. 그러다 친구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50대가 넘었는데도 30대 초반인 자신과 또래처럼 보이는 한국인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이름은 미스박이라는데 제 친구는 교회에 갈 때마다 미스박에게 대체 그렇게 어려 보이는 비결이 뭐냐? 피부가 그렇게 좋은 비결이 뭐냐? 피부는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부드러운 거냐 계속 물어봤다고 해요. 미스박은 딱히 하는 게 없다. 그냥 물 많이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계속 귀찮게 해서 그런지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한국에 있을 때 매번 꾸준하게 사우나를 다녀서 그런가? 그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국에는 없냐고 물었더니 미스박이 휴스턴에 찜질방이 하나 생겼다고 하던데 하면서 이곳을 이야기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미스박은 이 찜질방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미스박의 동안의 비결 아닌 비결을 듣게 된 제 친구는 그날 바로 이 한독식 스파로 와서 회원권을 끊고 한독식 찜질방에 중독 아닌 중독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중독이면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저희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전부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는 잠이 온다며 저를 동굴같이 생긴 곳으로 데려가더군요. 알고 보니 그 동굴같이 생긴 곳은 옥으로 만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더군요. 이곳에 들어와서 5분 정도만 잠을 자도 원기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은 직후라 살짝 졸렸기 때문에 함께 각자 동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즐겼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몸이 너무 개운하더군요. 저는 정말 놀라서 친구에게 대체 한독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거냐고 물었죠. 제 친구는 그러게 말이야라고 대답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체 뭐가 또 가능한 거냐며 놀랄 게 아직도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손톱 관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손톱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디자인을 선택하고 스파 안에서 손톱과 발톱 관리까지 끝마칠 수 있었죠. 그리곤 다시 한증막으로 가서 뜨거운 온도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한독인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분의 재료로 이런 사우나를 만들고 그 열기를 통해서 좋은 성분을 피부로 흡수할 생각을 하다니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영화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몸을 씻은 채 친구가 주는 식혜라는 음료를 마셨는데 달달하고 맛있어서 대체 뭐로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때마침 스낵 코너에 영어에 유창한 한독인 사장님이 계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독의 전통 음료라고 하더군요.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에 밥을 삭혀서 만든 발효 음식인데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장애 운동을 도와 미국의 패스트푸드와 같은 기름진 음식의 소화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엿기름 가루는 보리씨를 발화시켜 만드는데 그 자체로는 먹을 수 없는데 한독에서는 옛날부터 식혜 같은 곳에 넣어서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복부팽만이나 구토, 설사를 먹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달달하고 맛있는 식혜가 숙취 해소와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정말 한독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은 전통 음료를 만들다니 정말 한독인들의 지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한독의 스파를 경험하고 회원권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독인들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쓸모없는 것들도 다양하게 활용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미국 각지에 한독 찜질방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캐서린 씨도 한국 찜질방에 빠진 미국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초안에는 미국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한국인이었는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의 겨울에는 찜질방을 줄 서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미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스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바쁜 일상에서 휴식을 찾는데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서린 씨,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